예, 오늘은 좀 특이하게 두 개의 기업을 동시에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저희 더모아 투자의 추천 종목입니다. 두 개 기업을 동시에 추천합니다. 하나는 한국 기업 대한항공이고요. 하나는 중국 기업 시트립입니다. 대한항공과 시트립은 바로 그 여행 관련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2024년보다 2025년에 더 많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예상이랄 것도 없죠. 이것은 뭐 여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먼저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저는 조금 과장된 표현을 써서 한국 기업 중에 2025년에 매출액이 2024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항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객 수요, 뭐 화물 수요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여객 수요가 2024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4년에 4차례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1월, 5월, 8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4차례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5월과 8월이 제가 이제 그 인천공항 갈 때 제 차로 갑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4박 5일 정도 이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제 차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친환경 차입니다. 그래서 50% 주차비가 할인이 되죠. 그럼 한 2만원 조금 넘은 금액이 나오는데 5월 달에 갔을 때는 이상한 곳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장기 주차장이 아니라 안내요원이 굉장히 이상한 곳으로 저를 안내하더니 무슨 호텔 앞에 있는 잔디밭에 주차를 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차량이 넘쳐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냥 잔디밭 같은데 어떤 뭐 이상한 호텔에 잔디밭 같은 데다가 주차를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차를 했고 8월 달에 이제 샤먼을 갔을 때는 인천공항에 그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열면은 팝업 광고가 떴습니다. 그게 주차장에 차량이 부족하오니 웬만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을 오십시오 라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5월달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장기 주차장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장기 주차장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는 것이 2024년 1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이 그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항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실제로 항공운항 여객 숫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수요가 2025년에도 계속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항공편은 물론 대한항공 말고도 해외 그 항공편이 있겠지만 저는 대한항공의 매출 증가는 이거는 뭐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대한항공이 항공운송 쪽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은 대한항공 자체의 이용객도 늘어나지만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인수가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항공을 제외한 유일한 국적 항공사는 바로 대한항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한항공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의 실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 수준도 사상 최고가 수준은 도달해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23,000원대이죠. 지금 주가에 비해서 저는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은 뭐 어려운 예측이 아닙니다.
일각에서 대한항공이 좀 부채가 많고 최근에 환율이 많이 늘어서 대한항공이 또 외화 부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영향 이상으로 매출의 증가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항공사에는 유류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가가 올라갔을 때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환율과 유가 이 두 가지 부문을 이제 같이 고려를 하는데, 지금처럼 환율이 크게 올라갈 경우에는 정책 당국에서 유류 할증료를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용의 부담도 가격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아까 좀 과장되게 한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내년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얼마 없을 것이다, 그 중에 대한항공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모든 산업 어렵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통신주라든가 이런 그 뭐 항공 관련 주식은 상대적으로는 좀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통신 관련 기업이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요. 그냥 평타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한항공은 매출의 증가가 쉽게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통신주보다 훨씬 더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은 주당 750원 이상의 배당금은 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주가 대비해서는 3.1%쯤 되는데, 저는 뭐 대한항공의 배당 수익률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있는 이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대한항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5년에 추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 역시 현재 대한항공 주식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트립입니다. 근데 시트립은 시트립이란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트립닷컴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립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분들이 있는데, 트립닷컴이라 그러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중화권 여행을 가실 때는 이 트립닷컴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4번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4번 중국을 갔을 때의 비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저렴하죠. 이게 트립닷컴을 통해서 항공 호텔을 한꺼번에 예약을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40만 원대 비용으로 중국을 4박 5일을 4번을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노숙을 했냐, 아니면은 뭐 호텔이 아니라 무슨 여인숙 수준의 이상한 데에 묵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무궁화 3개 이상짜리, 그야말로 호텔 같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아주 럭셔리한 호텔은 아닙니다만, 뭐 중간 이상의 설비를 갖춘 그런 호텔에 다 묵었습니다. 항공과 호텔이 모두 한 번에 예약될 수 있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중국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바로 트립닷컴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트립닷컴은 중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모두가 아시는 것이고,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트립닷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도시마다 지하철이 참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여행 사이트 중에 이제 우리나라 뭐 인터파크도 있고 미국 기업 익스피디아도 있습니다만, 트립닷컴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느 역과 거리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숙소를 예약할 때 이 트립닷컴을 이용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에 이 중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중국이 좀 여행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요. 웬만한 곳에 가려면 다 여권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 특히 그렇습니다. 고속철을 탈 때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좀 유명한 그 뭐 관광지 이런 곳을 갈 때 여권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 여행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권만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이 몰릴 때에는 그냥 가서 여권을 제출하고 돈을 지불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약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말이 아무리 능통하지 않는 한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트립닷컴에서는 한국말로 다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저우 갔을 때도 보면은 고속철을 탈 때나 아니면 광저우 타워 아니면은 이제 유람선을 탈 때 보면은 다 미리 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트립닷컴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다 떼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여행을 할 때 어느 유명한 관광지를 간다라고 한다면 트립닷컴이라는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트립닷컴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립닷컴 실적을 보시면 매년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주가 역시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하기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트립닷컴의 향후 성패는 중국 여행이 앞으로 더 늘어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2024년 11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한국 정부랑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체류 기간을 종전에 15일에서 30일로 늘렸습니다. 중국 여행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막 비자 받아야 되고 저도 2024년에 1월 달에 제 돈 한 10만 원 정도 들여서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았거든요.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까다로운데 그 절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권과 돈만 있으면 바로 중국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중국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싸다입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먹거리가 쌉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쇼핑몰들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중국 여행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치안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은 장점이 크지요. 그래서 무비자까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 여행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런 과정은 트립닷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C트립 상장기업명은 이 트립닷컴 이 업체가 지금 주가도 강하지만 2025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늘어날수록 트립닷컴에 대한 주가도 전망이 밝다라는 예상을 하기에 이 기업 역시 2025년에 추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트립닷컴 여행 관련주 두 개의 기업을 2025년에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매수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중국 여행을 가보심을 권유드립니다. 저 역시 2025년에도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실제로 중국을 접했을 때 느끼는 어마어마한 좋은 감정들, 이 점은 담보할 수 있사오니 주식 투자로 수익도 얻고 중국 여행으로
큰 보람도 느끼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